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검정고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EBS 고졸 검정고시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국사라는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인데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처음 강의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고졸 검정고시 국사에서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정리해 볼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다면 일단은 검정고시 국사 시험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앞으로의 목표가 여러분들 다 다르시겠지만 국사라는 과목은 사실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공부를 기반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 가지 계획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최근 5개년의 기출 빈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단원별로 여러분들 지금 구성을 보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에서 여기 지금 요 두 번째 단원은 정치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파트는 경제사 부분이고요. 사회구조와 사회생활, 사회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발달 부분은 문화사 파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부분이 47.2%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발달 부분이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골고루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정치 파트와 문화 파트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치사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못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사 파트 부분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중학교 때 사실은 문화사를 많이 접해보시진 못하셨을 텐데요. 각종 어떤 미술 책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암기할 내용이 많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암기를 안 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문제가 나올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는 게 시험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 파트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금 문제 유형으로 보자면 일단은 이 선사시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구분, 그러니까 신석기와 청동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중심의 학습이다. 자료 중심의 학습이란 사진 자료 또는 지도 자료 이런 것들을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치사 부분에서는 삼국의 항쟁 과정이다. 여기서 삼국의 항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발전해 나갔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전체적인 시대 구분, 그 다음에 고려 각 시대의 외적의 침입 순서,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훈구와 사림, 조선시대 훈구와 사림의 어떤 특징, 탕평책, 세도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사에서는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되겠는데요. 토지제도다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관리들에게 어떤 관직 복무의 대가를 주었던 땅들, 전시과라든지 과전법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부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조세제도에 관련해서는 조세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됐었고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에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 중세와 조선 전기,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성의 지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 비슷하게 재산 분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평등하게 어떤 대우를 받았었지만
조선의 후기로 넘어오면서 가족 제도라든지 혼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분 제도에 관련해서도 각 시대의 신분별 어떤 구성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 발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탑에 사진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사신도 같은 그림을 주고 얘가 어떤 방의 신이냐 또는 무덤의 양식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자기를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의 도자기냐라는 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문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 그런 것들을 봐서 익혀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모든 걸 다 외우시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왔던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이제 이 강의의 전체 강의의 학습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일단 입문이라 해서 기초 강의, 기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개념 완성 이론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론 강의는 우리,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그 교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의 분량은 사실은 조금 분량이 되는데요. 이 이론을 이제 차곡차곡 잘 쌓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푸실 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강의에서는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 설명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자, 기출문제풀이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검정고시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는 것. 그런데 기출문제라 하면 보통은 뭐 1, 2년치,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연합고사 이런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치 정도만 보시면 되지만 검정고시는 1년, 2년 정도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3년 전, 4년 전 정도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것만, 1년 것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오래된 한 3년, 4년 전의 기출문제도 같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셨고 이론을 아신다면 일단은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께서 푸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직전, 시험 직전에 가시면 비법 노트라든지 족집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적인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이제 국사 시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자, 이것만은 꼭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반드시 꼭 3, 4년 전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다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만 갖고 시험 점수를 맞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단은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 정리만 하고 기출문제를 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고득점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3, 4년치 정도를 꼭 풀어보실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단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많은 단원을 언제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느 파트와 어느 파트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느냐? 정치와 문화 파트, 특히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정치 파트는 꼭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반드시 공부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 표에서도 보셨지만 거의 50%에 가까운 문제가 정치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 파트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이론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 파트에 있어서는 이런 게 이 시대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경제나 사회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위주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는 반드시 3, 4년치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에 만약에 조금 순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부분 정치 부분부터 먼저 정치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가 되셨다면 경제나 사회 부분보다는 일단은 문화 파트로 먼저 넘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 부분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예시로서 간단하게 고려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는요, 여러분. 고려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지배 세력의 변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려의 초기의 지배 세력이 누구냐면 호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족이 힘이 약해지고 나서 누가? 문벌 귀족이 지배 세력이 되고요. 문벌 귀족으로부터 권한을 뺏어서 정권을 잡은 이들이 누구다? 무신이다. 네 번째, 무신 다음에는 권문 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고 다섯 번째, 권문 세족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다? 신진 4대 부다.